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릴펌프 엘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화폐처럼이면 화폐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화폐는 법정화폐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두 번째 화폐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는 암호화폐를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다시 댓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화폐처럼 암호화폐도 가치가 0으로 갈까?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었는데, 이 제목이 암호화폐가 화폐처럼 0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암호화폐를 썼지만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이미 지금 생태계가 저는 구축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기존의 법정 화폐처럼, 법정 화폐는 발행 수량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0으로 가겠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가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고, 또 발행되는 발행 그 수량도, 반감기가 적용돼서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적은 양이 이제 발행이 되는 거죠. 근데 법정화폐는 보시면 달러를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을 발행해야지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한 의미는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0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그 생태계가 구성되지 않은,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화폐들은 나중에 영원으로 갈 겁니다. 영원으로 갈 건데,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유저가 없거나 유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그 유저 자체가 적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화폐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에서 암호화폐라고 하면 그러니까 생태계가 구축된 이제 비트코인을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기존 법정화폐랑은 달리 0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견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또 다른 미사님이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그분 의견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리플 마니아님이 써주셨는데, 일단은, 예, 이제 댓글 남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비트코인 보유국 1위가, 제가 이 영상을 봤습니다. 비트코인, 그 리플 마니아님도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시작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셨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비트코인 보유국 1위가 중국이라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저도 봤고,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미국이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중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만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은 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뭐 정치적인 것도 똑같은 어떤 사실을 하나 가지고 그 좌파와 우파가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이 비트코인 이 기사를 보고도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 또 댓글, 제가 이제 봤던 관점은 뭐였냐면, 저도 아마 근데 이제 그 리플마니아 님도 얘기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 기사에서 뭐 이제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았던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거래량이 많았던 그 부분을 기자가 보유량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저는 이거죠. 비트코인을 진짜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과연 그 비트코인을 위안화로 거래하는 거를 중국 국민들이 못하게끔 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봤을 때,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코인뉴스 사이트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근 이제 비트코인 거래량은 달러와 엔화 거래량이 이제 많은 거예요. 달러와 엔화 거래량이 많은 거고, 위안화는 이제 뭐 거의 얼마 차지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댓글 보시면 그 충선이님인데, 이게 이충선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름하고 이제 가끔 이름하고 이제 성하고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충선님이 이제 써주신 것 같은데, 이충선님인 것 같은데, 미국 30, 독일 20, 중국 4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노드수, 제가 지난번에 이거 와사비님인가? 이제 이 노드수를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그, 비트코인 노드수를 보면, 현재 이제 1309개의 노드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진하게 표현된 게 그 노드가 이제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미국에 이제 많이 있죠. 미국 뭐 이쪽 뉴욕하고 동부하고 이제 서부, 중부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굉장히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24.7 노드가요. 독일이 19.02, 그리고 프랑스 6.66, 예, 네덜란드 4.82 이렇게 있고, 중국이 3.92로 404개의 노드가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영국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고, 이제 싱가포르도 있고요. 일본도 밑에 있고, 이제 노드 수는 뭐 일본하고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봤을 때 노드 수는 지금 현재 중국이 더 많아요. 일본보다는. 근데 거래량은 일본 엔화 거래량과 이제 미국 거래량이 또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노드가 보유량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노드 수가 많다는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일단은 미국과 이제 독일 이쪽이 좀 많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 또 이제 그 법정 화폐 거래량을 봤을 때는 현재 미국과 이제 엔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뭐 신문 기사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리플마니아님 이제 얘기해 주신 거 보면, 예,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코인리스 이거는 이제 코인리스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면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은 대략 9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은 절반 정도 나오고, 미국은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섣부른 이건 이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90만 개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 달러로 거래가 됐다. 그리고 만약에 엔화로 만약에 40만 개, 예, 미국 이제 40만 개라고 하고, 또 만약에 일본 엔화도 40만 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하루 거래량이, 일 거래량 중에 40만 개의 비트코인, 그 거래소에서 거래된 것 중에 40만 개가 달러 화폐를 기준으로 거래가 된 거고, 또 나머지 또 반 정도가 일본 엔화를 기준으로 거래가 된 거라는 거지, 이 보유량이 40만 개를 미국이 뭐 갖고 이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주셔서,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얼마 보유하고 있다, 뭐 중국이 비트코인을 얼마 보유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저도 이제 뭐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마 이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코끼리님이 왜 이제 그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왜 빵형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이름에 이제 브래드가 들어가서 이제 한국 분들이 그냥 빵형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10이 예, 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횡보세와 비교해봤을 때 오랜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느낌입니다. 그나마 시장 전체 캡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던 트론마저도 이제 하락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긍정적으로 예상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또 걱정이 되네요. 예, 정말 이렇게 뭐 답답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차트상은 아직까지는 방향이 완전 뭐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다. 그리고 이제 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론도 마찬가지고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일단 주도했던 그 대형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아직까지는 완전 꺾인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코인 단톡방에서 요새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이제 하락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기였다, 속았다, 인생 허비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이제 지금 굉장히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많이 있었어요. 단톡방에서 보면 많이 있었고, 아마 이제 이 시장을 떠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때 팔고 나가길 잘했다. 10월 달에 팔고 나가길 잘했다. 뭐 11월 달에 팔고 나가길 잘했다. 일단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지금까지인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시장이 진짜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 중인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분들이 많은 거고, 사실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분들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사실 많아져야 이 시장이 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야, 이 시장 절대 안 망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그 순간이 다시 이제 시장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토시 괜히 비트코인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까지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좀 이 시장 막바지에 거의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뮤엘님이 이제 영상 공유해 주셨어요. 그 다보스 프롬에서 리플 빵형과 이더리움 대표,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이퍼레저의 상무 빌렌도르프, 그리고 포춘 매거진 수석 리포트 해캐시, 이렇게 4명이 대담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좀 보다가 이제 영상이 꽤 길어서 다 못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영상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올려주셨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사뮤엘님도 이제 같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뭐였냐면,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오고 갈 때, 이더리움의 완패 같다. 이더리움의 그 조셉 루빈, 이 사람의 완패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나 이제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 공개할 생각이 없냐라고 하니까 개인 회사다, 전략적이다, 그럴 생각이 없다 등등으로 이제 애매모호하게 회피했다라고 이제 그 이더리움, 그 조셉 루빈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리플 빵형이 오히려 좀 더 오픈된 전략으로 가서 좀 더 이제 신뢰가 갔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님 이제 비트 이제 숏 관련돼서 숏 차트와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지난 1년간은 숏 물량과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숏 물량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숏 차트를 이제 여기 보시면 트레이딩 뷰네요. 비트코인 이제 숏 차트예요. 숏 차트고, 보시면 이제 2017년도 이제 9월달, 8월달부터 해서 이 차트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8월달부터 시작해서요. 보시면 2018년도 1월달, 1월 22일 날 숏 물량이 가장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숏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숏 물량이 이제 증가가 된 거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일단 크게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언더슈팅하고 이제 오버슈팅 된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영역 안에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그럼 지금 위치가 어떠냐? 지금 위치는 이 채널 하단부에 위치했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반등이 나와서 상승했을 때 보시면 11월 5일 날 반등이 나왔고, 11월 15일 날 비트코인이 6,000달러 지지를 받다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2018년도 7월달 이때도 보시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7월달에 제가 이 차트를 열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보면 지금 7월달에도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상승을 했어요. 7월 23일부터요. 보시면 7월, 잠시만요, 지금 일봉인데, 일봉인데 7월 23일부터요. 이때네요. 이때부터 8월 20일까지
숏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8,400달러에서 6,000달러, 5,9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야옹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느냐. 일단은 저도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은 저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7월달 하고 11월달 초요. 이때 이제 숏 물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8,4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하락했고, 그 다음에 6,000달러에서 뭐 3,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3,000달러 바닥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또 숏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제 해외 유튜버 분들도 이 숏 차트를 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아예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 숏 채널이, 숏 상승 채널이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때랑은 지금은 다른 거예요. 이때랑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지금 가격은 이때는 뭐 8,000달러였고요. 이때는 이제 6,000달러. 6,000달러도 싼 건데, 사실 지금 이제 3,000달러, 3,800달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800달러가 아니죠. 예, 원화 가격으로 380만 원이고요. 지금 이렇게 싼 가격에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얼마까지 빠지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넥라인이 깨지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400달러가.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내가 이거를 판단해서 이거를 여기서 매도해서 매수로 받겠다, 저는 그 전략은 쉽지 않은 전략이고, 뭐 그게 그런 전략을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그분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저처럼 이제 트레이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기존 포지션을 홀딩하고, 추가적으로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현금 보유량은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은 제가 현금으로 이제 보유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건 이제 암호자산에, 암호화폐 시장에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는 자산인 거고요. 대신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제가 버는 그 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제가 뭐 다른 자산,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목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여유 자금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홀딩하고 그냥 일단은 현재는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매도해서 여기서 이제 숏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3,400달러 깨질 때 매도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장준영님이 써주셨는데요. 리플에 대해 이제 궁금하신 분은 그 리플 팩토리님 하고, 리플 팩토리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립토 토마토님도 리플 관련된 어떤 뉴스들만 이렇게 쭉 모아서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크립토 토마토님하고 리플 팩토리님, 저도 이제 두 분 다 구독 눌러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두 분 영상 보시면 아마 리플에 대해서 아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사님이 써주셨는데요. 미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드포크가 현재 양적 완화와 동일하지 않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드포크 전 기존 코인은 기술적 열의로 인해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지고, 새로운 코인으로 부의 이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결국 기존 코인은 자연스럽게 도태 및 소멸될 것이고, 발행권자는 무한히 화폐 발행을 하여 부를 착취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해주셨고, 이렇게 볼 수도 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이제 로저버가 실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코어 진영 비트코인은 이거는 실제 그 사토시가 얘기했던 비트코인이 아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비트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그 로저버가 하고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실제 비트코인 캐시가 더 많이 쓰인다라고 하면 그리고 생태계가 이제 옮겨가면서 가치가 이전되고 기존의 이제 비트코인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영원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저는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그때 하드포크 될 때 비트코인 캐시 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매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일정 부분 비트코인 캐시가 빠졌을 때 비트코인 캐시로 비트코인을 바꿔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마찬가지로 또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돼서 이제 BSV가 나왔잖아요. 그 BSV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충분히 미사님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암호화폐가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암호화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하드포크를 통해서 계속 그 수를 늘려 나갈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실제 이제 페드가 만약에 이런 뭐 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금리 조절을 결국에 금리 조절이라는 게 이제 화폐 발행량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화폐를 당겼다가 다시 풀어줬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뭐 하드포크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 이제 어제 음질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오늘 제가 테스트를 한 1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10분 동안은 음질이 좋게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음질이 또 잡음이 섞일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이제 음질이 좀 잡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듣기에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박종섭님이 써주셨는데 만약 전저점이 깨진다면 어떤 대응 시나리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제 대부분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특별히 추가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올 부분들이 있어서 여윳돈이 있는 분들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죠.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였냐면 기존에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생활비는 있잖아요. 그 생활비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일정 부분 뭐 담배를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내가 금연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술을 좀 안 마셔보겠다 라고 하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술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술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줄여서, 뭐 완전 다 하지 말라고 하면 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좀 줄이셔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뭐 하루에 5,000원씩이라도 뭐 리플을 사신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 가격 죄송합니다 500원에서 떨어져서 지금 300원대 초반이잖아요. 굉장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5,000원 가지고도 거의 뭐 15개 몇 개 살 수 있는 거, 16개 17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저는 암호화폐를 이제 리플이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뭐 이오스든 뭐 다른 게 뭐 트론이 되든 뭐든 원하시는 암호화폐를 정해놓고 매일 일정 금액씩 조그만 돈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시면 나중에 이제 그게 지금은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이지만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실제 진짜 상승장이 됐을 때 그 돈은 무시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017년도 초에 뭐 리플 가격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쌌어요. 굉장히 쌌고 뭐 이제 10원이었습니다. 10원. 그리고 뭐 네오도 1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더 쌌고, 대시 같은 경우도 뭐 2015년도 얘기 이제 들어보면 2015년도에 대시가 뭐 80원에 거래가 됐대요. 근데 지금 이제 거래되는 금액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리플 지금 10원에 샀다고 생각하면 지금 300원 떨어졌어. 30배입니다. 30배. 그러면 5,000원 가지고 30배 효과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5,000원어치 샀으면 2017년도 초에 리플을 10원에 만약에 5,000원어치 매일 샀다라고 하면 30배 자산이 늘어난 거고 5,000원에 30배는 15만원이잖아요. 매일 15만원씩 여러분 돈을 모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리플의 위치는 저는 2017년도 초 그 리플 바닥에 있던 그런 위치와 뭐 비슷한 위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싼 위치이기 때문에 5,000원이든 뭐 얼마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제 사서 모아놓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매수 대응이고요. 빠져도 계속 이제 저는 매수하는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님이 써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그 프라이빗 그 EEA에 가입돼서 그 프라이빗 그런 기업들이 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뭐 가입비는 있는데 뭐 이더를 얼마를 보유해야 되는지 그 가입된 기업들이 그 프라이빗 그걸 사용할 때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 얼마의 이더리움을 보유해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그 내용을 이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정영재님이 쓰신 거 읽어볼게요.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더리움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프로토콜을 새로 따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형태로 만드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대비라고 하면 가스를 지불해야 해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데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마 개발자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마법 천사님이 써주셨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고 말이 좀 딴 데로 돌아갔어요. 딴 데로 돌아가서 결국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만 제가 얘기를 하고 끝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암호화폐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죠. 얼마나 내가 적은 비용으로 이거를 믿을 수 있게 그리고 쉽게 이용할 접근성이 쉽고 그리고 빨리 이용할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건 사용자 입장인 거고 마법천사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화폐 개혁, 호재, 4차 산업혁명, 뭐 경제, 뭐 위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차트 분석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놈놈놈 있죠. 그 놈놈놈 해주시고 내 계좌에 플러스 라는 게 중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장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가 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장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체가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수익에 대해서 매도하는 거는 어느 타이밍에 매도해도 사실 상관이 없다. 어느 타이밍에 매도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매수 관점이고 이제 비트코인이 고평가 영역으로 뭐 여러 가지 가치 평가 기준들 있잖아요. 차트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채널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뭐 가치 기준 대비해서 뭐 난이도 그때 와사비님이 이제 주셨던 난이도로 평가를 해서 이게 지금 비싼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뭐 보조 지표를 또 이용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고평가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면 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 수익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그 사무엘님이 또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셨는데, 리플 관련된 XRP의 확장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셨고요. XRP 이제 레저에 게임이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 빵형이 다보스 포럼에서 공개하였다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일단 이 기사를 보면 지금 리플 XRP가 이제 앞으로 게임 산업을 이제 흔들 거다라고 했고, 그 빵형이 이 부분에 대해서 XRP 레저, XRPL, XRP 레저에서 지금 게임이 이제 컨펌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XRP는 계속 이제 호재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 호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 이 XRP 레저에서 게임이 구축되고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뭐 XRP 레저 상에서 이제 이용된다라고 하는 게 게임이 게임에서 나오는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 토큰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 머니를 뭐 XRP를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기술 기반에서 XRP가 뭐 사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게임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또 영호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 대신에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15만 개를 받으셨대요. 15만 개니까 꽤 큰 돈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고,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에서 이걸 팔아서 달러화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이제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일단 USDC로 환전할 경우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미국으로 송금 시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이제 저렴하다.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USDC로 받아서 이거를 달러화 시키는 게 달러로 받아서 하는 것보다 더 싸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피터 안님이 써주셨는데, 일단은 자료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IRS에서 이제 총을 차고 나오면 회계사한테 명함하고 같이 보여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이제 잘 갖고 있다가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세무사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 세금 쪽으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료를, 그 근거 자료를 잘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거 자료를 잘 갖고 계시고, 근데 어찌됐든 뭐 거래소에 아마 그 USDC 받은 내용, USDC를 받은 내용과 다시 그 USDC를 매도해서 다시 현금화한 그 달러화해서 출금한 내용이 거래 내역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뭐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더라도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무사 상담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단은 뭐 일부러 뭐 긁어부스럼 낼 필요 뭐가 있냐,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피터와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그냥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자료만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문제가 되면 그때 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정확하게 하는 거는, 일단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보시는 게, 물론 여기 지금 이 유튜버 상에서 뭐 세금 관련돼서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세무사 담당 세무사한테 알아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그 세무사들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지금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도 아마 그 지금 영호님께서 이제 물어보시게 되면 모르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세무 당국에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이더리움을 좀 많이 갖고 계셔서 돈을 벌고 이걸 돈을 출금하실 때 혹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국세청에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국세청에서 아직까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빼서 네가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일단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빼서 출금해서 썼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소요님이 써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리플, 에이다, 스텔라, 트론 모으는 중인데요. 분할 매수할 때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매수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구독자들에게 이제 분할 매수에 관한 유용한 조언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걸로, 와사비님 예전에 이 내용을 한번 써주셨어요. 일단 이 내용하고 제가 한 가지 정도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일 정해진 금액을 사는 방법, 이거는 뭐냐면 뭐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만원을 매일 정해진 코인을 사게 되면 어느 날은 뭐 쌀 때는 뭐 20개, 비쌀 때는 뭐 10개,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한두 개밖에 이제 못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 그래서 정해진 금액만큼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이제 사는 방법이 있죠. 언젠가 이제 우상향한다는 믿음과 가치 투자에 기초를 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매수 시 같은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건이 비쌀 때는 이미 사둔 물건의 평가액이 많아지나 오늘 사는 수량은 적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점 과도 추매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쌀 때는 이미 사둔 물건이 평가액은 작아지나 오늘 살 수 있는 거는 또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평가액은 줄어들었지만 또 오늘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뭐 제자리에 있어도 좋고 하려고 하면, 올라도 좋으려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그 코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빠져도 좋으려면 일정 부분의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의 현금이 있거나 매일매일 내가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거나 정해놓은 여유 자금, 그게 이제 적은 양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자리에 있어도 좋으려면 그 제자리에 있었을 때도 코인을 이제 지급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트레이딩 못 한다라고 하시면 뭐 네오라든가 퀀텀이라든가 이렇게 스테이킹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 이제 뭐 거래소 코인도 있는데 제가 거래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거래소에서 나온 그 수수료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일정 부분 다시 거래소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채굴형하고는 약간 달라요. 채굴은 아니고 채굴과는 별개로 그 수수료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그런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는 매일 코인으로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인으로 받고 있고, 그 코인을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많은 양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간 만큼 또 그 받은 코인 금액 자체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스테이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POS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내가 이더를 몇 개 이제 홀딩을 해놓고 그에 대해서 이자 형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솔트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솔트 같은 경우는 대출 관련돼서 내가 비트를 맡기게 되면 그 맡긴 거에 대해 일정 부분 맡긴 사람한테 또 이자를 지급을 해주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는, 그래서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그런 전략들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와사비님 거 읽다가 얘기가 새서 했는데 나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추가한다라고 하면 쌀 때는 정해진 금액으로 분산 매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점에서 팔 때는 그 원화 기준이 아니라 그 코인 수량 기준으로 파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살 때는 원화 기준으로 정해놓고 사는 거잖아요. 원화 기준으로 뭐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만원을 매일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월별로 하셔도 되는 거고, 나 귀찮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별로 해도 되고 월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매도할 때는 이제 팁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와사비님이 매도를 할 때는 조금 정해진 그 수량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암호화폐 수량으로 매도하는 게 좋다. 뭐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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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100개, 10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리플을 내가 매도하겠다, 10,000원부터 매도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5,000원부터 매도하겠다, 5,000원부터 매도한다, 5,000원에 뭐 100개,
그리고 뭐 10,000원에 100개 이렇게 정해진 수량으로 100개씩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와사비님은 개발자시다 보니까 이거를 개인 트레이딩 봇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규칙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다고 했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피라미딩 기법으로 해서 오히려 처음에 이제 차트를 볼 줄 아신다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물량을 오히려 적은 양으로 하고요. 내려갈수록 더 많은 비중으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매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100에서 이제 10이죠. 10 물량만큼 사고, 그 다음에 어느 가격까지 빠지면 뭐 20, 30, 뭐 40 이런 식으로 물량을 점차 늘려서 토탈 이제 100을 채우는 전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쌀 때 많은 양을 살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근데 이 전략은 단점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제 사겠다는 그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해서 10의 물량을 샀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비중을 많이 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대신 이 부분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이제 100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100에서 진짜 많은 비중을 가장 쌀 때 사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바닥을 사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예상은 하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반등 나온다,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냥 예측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격에서 내가 이제 기준을 정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정현 님이 써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만 있나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에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 중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사에서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본 뭐 미즈호 그룹에서 올해 일본 미즈호 그룹 내년 3월 엔화 고정 스테이블 코인을 런치한다라고 했고, 보시면 그 위아나도 그때 OK 거래소였나? OK 익스체인지, 거기서 위아나 관련된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도 준비 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위아나도 올해 안에 저는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엔화 코인도 이렇게 미즈호 그룹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런치한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달러만 나와 있고, 엔화 그리고 위안화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도 아마 뭐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래소에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엔화 위안화 나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바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로 보고 있고,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제 박정현님까지 하고, 제가 이제 몇 분 더 계신데 몇 분 더 계신 내용은 제가 오후 영상에서 처음에 차트 분석하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2019년 1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한 내용들 중에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이제 의견, 그리고 제가 사실 몰라서 제가 이제 정보를 다 찾지 못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질문한, 요청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정보 번거롭다고 하시더라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같이 공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되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해주고요. 물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지만, 제가 사실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알 수 없고, 제가 물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지만, 뭐 찾아서라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여튼 번거롭다, 이게 댓글 다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에요. 왜냐면 로그인도 하셔야 되고, 로그인 하시고 또 이제 글을 쓰셔야 되니까 번거로운 일이긴 한데, 이게 이제 재능 기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같이 이제 서로 같이 성장하자.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다른 또 전문가분들 영상 보면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